주식시장에는요, 정말 오랫동안 투자자들을 궁금하게 만든 수수께끼가 하나 있죠. 바로 모멘텀이라는 현상입니다. 왜? 어떤 주식은 계속 오르기만 하고 또 어떤 주식은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걸까요? 오늘 이 현상 뒤에 숨어 있는 아주 흥미로운 경제학적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시장을 지켜보시는 분들이라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추세는 친구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인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그냥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쏠림 현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더 깊은 이유가 숨어 있는 걸까요? 자, 그래서 이 현상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전략이 바로 모멘텀 투자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냥 최근에 잘 나갔던 주식을 사고 빌빌댔던 주식은 파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이 단순한 전략이 꾸준하게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을 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학계에서도 월가에서도 아니 이게 도대체 왜 먹히는 거야? 이걸 두고 정말 오랫동안 싸워왔던 거죠. 자,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살펴볼 열쇠가 바로 이겁니다. 사기와 시숄스의 2007년 논문인데요. 이분들이 아주 획기적인 주장을 해요. 모멘텀은 그냥 사람들 심리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다. 기업의 수익, 비용,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성장 옵션, 이 근본적인 경제적 요인들 때문에 생기는 합리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 모델을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 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건 이 아이디어 하나에서 시작해요. 뭐냐면 기업의 리스크는 고정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를 설명하는 핵심 열쇠가 바로 수익률 자기상관이라는 개념입니다. 수익률 자기상관.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렵죠. 근데 아이디어는 정말 간단해요. 좋은 소식이 또 다른 좋은 소식을 불러온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걸 주식시장에 적용하면 오늘 좋은 소식이 터진 주식은 내일 기대 수익률도 더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모델의 핵심인데요. 좋은 소식이 터졌다는 게 사실은 그 기업의 리스크가 더 커졌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리스크가 커졌으니까 투자자들은 당연히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겠죠? 바로 이 메커니즘이 모멘텀을 움직이는 엔진인 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논문에 나오는 아주 간단한 비유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두 가지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건 이걸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리스크가 완전히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경우를 보세요. 위험 자산이랑 저위험 자산을 둘레 그냥 샀어요. 그럼 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위험 자산 비중이 커지니까 포트폴리오 전체가 더 위험해지겠죠. 이게 바로 양의 자기상관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경우를 보세요. 위험 자산은 사고 저위험 자산은 빌려서 팔았어요. 공매도 한 거죠. 이러면 주가가 오를 때 오히려 빚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겨서 포트폴리오가 더 안전해집니다. 이건 음의 자기상관이죠. 자, 이제 방금 우리가 본 이 간단한 포트폴리오 논리를 실제 개별 기업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이 모델은요, 하나의 기업을 마치 각기 다른 리스크를 가진 자산들을 모아놓은 포트폴리오처럼 바라봅니다. 이 모델은 기업 가치를 이렇게 세 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나눠서 봅니다. 일단 수익이 있죠. 이건 당연히 위험 자산이고요. 여기에 아주 위험한 성장 옵션을 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비용을 빼주는 거예요. 여기서 비용을 뺀다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은 벌어들인 수익으로 고정된 비용, 예를 들면 직원 월급이나 공장 유지비 같은 걸 내야 하잖아요. 이건 마치 안전한 자산을 빌려서, 즉 공매도 해서 위험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과 똑같은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아까 봤던 포트폴리오 2번이랑 비슷하죠. 바로 이 구조가 리스크를 어떻게 바꾸는지 곧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각 요소들이 리스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나씩 뜯어볼게요. 먼저 수익은 그냥 기본 위험 자산이고요. 비용이 재미있습니다. 비용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수익이 늘면 상대적으로 빚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아까 봤던 음의 자기상관을 만드는 거죠.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바로 이 성장 옵션입니다.
예를 들면 신약 개발이라던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것 같은 미래의 가능성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 좋은 소식이 딱 터지면 이 옵션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기업 전체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 늘어나겠죠? 근데 이 옵션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기업 전체의 리스크를 확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양의 자기상관, 즉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핵심 동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구성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작용해서 이 모델의 핵심적인 예측들을 만들어내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여기서 이 모델의 아주 결정적인 통찰이 나옵니다. 바로 볼록성이라는 개념인데요. 말이 좀 어렵지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기업의 가치가 오를 때 리스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타 값도 같이 증가하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기업에서 양의 모멘텀이 나타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 보세요. 가치가 올랐는데 리스크도 같이 커졌어요. 그럼 투자자들은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요구하겠죠? 그러니까 가치 상승이 리스크 증가로, 리스크 증가는 다시 기대 수익률 증가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비교입니다. 모델의 핵심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자, 왼쪽을 한번 보세요. 이미 성장이 끝난, 오래된 공장 같은 기업입니다. 이런 곳은 좋은 소식이 들려와도 그냥 부채가 좀 줄어드는 효과 정도만 있어서 오히려 더 안전해져요. 리스크가 감소하는 거죠. 하지만 오른쪽은 다릅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잔뜩 품고 쑥쑥 자라는 나무 같은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의 좋은 소식이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잠재력, 즉 성장 옵션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 옵션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그리고 그 옵션은 아주 위험하니까 기업 전체의 리스크도 같이 폭발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멘텀이 태어나는 겁니다. 결국 모멘텀이란 건 미래에 대한 옵션을 가진 기업들의 이야기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는 이론적인 이야기였고요. 그럼 이게 진짜 현실에서도 먹히는 얘기인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연구진들이 이 모델의 예측을 가지고 기존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강화된 모멘텀 전략이라는 걸 만들어서 직접 테스트해 봤습니다. 모델이 뭐라고 예측했냐면 딱 세 가지 특성을 가진 기업에서 모멘텀이 훨씬 강하게 나타날 거라고 했습니다. 첫째, 수익 변동성이 높고, 둘째, 비용은 낮고, 셋째, 아주 가치 있는 성장 옵션을 가진 기업들이요. 여기서 가치 있는 성장 옵션은 우리가 실제로 측정하기 어려우니까 보통 장부 가치 대비 시장 가치, 즉 주가 순자산 비율, MEV 비율이 높은 기업들로 대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증거입니다. 수익 변동성을 가지고 기업들을 쫙 나눠서 모멘텀 전략을 돌려봤더니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 보세요. 변동성이 높은 기업들은 분기에 2.39%의 수익을 냈는데 변동성이 낮은 기업들은 오히려 마이너스 0.77% 손실을 봤어요. 모델의 예측이 정말 정확하게 들어맞은 거죠. 성장 옵션을 나타내는 MB 비율로 나눠봤더니 결과는 훨씬 더 극적이었습니다. MB 비율이 높은 기업들,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만 골라서 모멘텀 전략을 실행했더니 연환산 수익률이 무려 17.9%에 달했어요. 반면에 MB가 낮은 기업들은 4.1%에 그쳤습니다. 이 정도면 성장 옵션이 모멘텀의 핵심이라는 모델의 주장이 그냥 데이터로 증명된 셈이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이론과 분석이 실제 투자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바로 이 숫자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플러스 9.05%. 이게 뭐냐면요. 모델이 알려준 대로 MB 비율이 높은 기업들에만 집중하는 강화된 전략이 그냥 아무 기업이나 다 하던 전통적인 모멘텀 전략보다 연간 9%가 넘는 초과 수익을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이야, 이론이 진짜 돈이 되는 순간이네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막연하게 투자자들의 심리 문제라고 생각했던 모멘텀 현상이 어쩌면 기업 내부의 리스크 구조가 변하는 것에 대한 시장의 지극히 합리적인 반응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의 이상현상이라고 부르는 것들 중에 사실은 이렇게 기업 내부에 복잡한 경제 원리가 숨어 있는데 우리가 아직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 또 얼마나 많을까요?